조은희 사례도 똑같습니다. 서초갑의 책임당원 명부를 명태균이 쥐고 그걸 가지고 2월 8일, 9일에 사전조사, 비공표 조사를 실시해요. 하다가 2월 8일 자정에 스톱합니다. 당에서 전화가 왔어. 이거 문제가 될 수 있대. 그래서 9일로 예정된 조사는 안 해요. 그래서 2,200여 명 가운데 600명의 지지 성향을 파악합니다. 근데 이 2,200명은 수치가 작아 보이지만 이게 경선의 50%인 거예요. 5대5, 당원 5, 예. 일반 국민 5 이렇게 해서 경선을 했거든요. 예. 이 50%에 해당되는 명단을 미리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지 성향을 파악을 해버린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을까? 에이 뭐 로데이터 빼갔겠어? 강혜영 씨가 주잖아요. 텔레그램으로 보냈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알았어요. 명태균 씨가 다시 그걸까지 빼간 거예요. 이거 가지고 뭘 했을까? 요래요래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5% 페널티. 예. 그러면 결선에 안 가려면 조은희 후보가 56% 정도는 얻어야 되잖아요. 5를 빼도 과반이 돼야 되니까. 근데 실제로 조은희 후보는 56%로 예. 득표를 해서 결선 없이 후보가 그러니까. 됩니다. 조금 전에 녹취에서 안 주려고 한다. 당도 안 주려고 했었고요. 이미 몇 달 동안. 그리고 경쟁했던 후보들 다 이름만 대면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해운, 정미경, 그렇죠. 전희경 예. 이런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렇죠. 아니 멀쩡한 서초구청장 왜 때려치고 나오는 거야? 그렇죠. 안 돼. 아. 못 들어오게 해줘요. 들어오겠다가 밀고 들어오니까 그러면 20% 합시다. 이랬던 것 같아요. 그걸 낮추고 그러면서 그럼 결선이라도 하자. 그러면 낮추는 데 성공했어요. 결선만 안 가면 되는 거예요. 명태균 입장에서는. 근데 그건 자기 자신이 있었던 거지. 근데 이렇게 딱딱 명태균이 선정한 사람들 또는 명태균과 뭐 손을 잡았다라고 지금 의혹이 제기된 사람들의 뭐 특징이 있습니까? 아니 근데 조은희 의원 지금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6일 지방선거 때 현역 출마자들이 출마할 경우에 네. 페널티가 10%였거든요. 네. 그것도 사실 많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네. 민주당도 그렇지만 현역이 바로 지자체장에 출마하거나 지자체장이 국회의원 출마한다고 하면 굉장히 불공정하죠. 그렇죠. 네. 불공정하기도 하고 리스크도 떠안아야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10% 이상을 보통은 준단 말이에요. 근데 20% 국민의힘에서 얘기 나왔는데 5% 만들었다는 건 이거는 여론조사하는 사람이 만들 수 없는 숫자거든요. 네. 이건 다른 루트로 공관위에 압박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종인을 통해서 갔든 공관위원장으로 직행 뭔가를 갔든 간에 뭔가 압력이 들어가거나 뭔가 얘기가 있어야 가능한 거고. 그러니까 여론 조작 플러스 외부 외압이 있었다는 그쵸. 거죠. 그 조은희를 그렇게 넣어야 할 필요가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이런 거예요. 명태균 씨의 그런 어떤 역할의 특징이 그냥 여론조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후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어요. 정치적인 행보들을 합니다. 예. 윤석열 후보를 총장을 입당시키는 과정. 여기에 이준석 대표를 활용하는 것. 예.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만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링 위에 올리는 데까지도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링 위에 올린 다음에 되게 하는 역할은 이제 여론조사 등등으로 한다고 이제 추정을 해보되 그거보다 더 명확히 드러나는 게 그 이전 단계입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만드는 과정은 박완수를 위한 여론조사 이거는 아직 나온 건 없어요. 뭐 이제 들여다 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박완수가 그냥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어야지 강한 경쟁자들이 있으면 들어가겠냐고요. 최대 경쟁자는 윤한홍이었어요. 윤핵관 핵심 중에 그렇지. 핵심. 그 윤한홍은 2021년 8월 그 윤 총장 입당 직후부터 본인의 의사가 있었다는 게 명태균 씨의 얘기예요. 수시로 나와요. 네. 윤한홍이는 지금 뭐 경남도지사 하고 싶어서 난리다 그렇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네. 그렇죠. 근데 그걸 제거해요. 윤한홍을 제거해요. 그러면 경쟁 상대가 없는 거예요. 박완수 입장에서는. 그렇죠. 근데 윤한홍 제거하는 방식은 뭐냐? 김건희를 통해서 찍어 누르는 것. 이게 이제 명태균 녹취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윤한홍한테 전화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한테 나 저 윤한홍 의원한테 얘기했으니까 알고 계세요. 알아서 하세요. 뭐 그렇게 했다고
명태균이 주장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후보로 되는 단계에서 이미 정리 작업을 합니다. 조은희도 마찬가지예요. 몇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2022년 3월 9일에 대선하고 같이 서초갑 선거를 했잖아요. 네네. 저는 시작점은 2021년 7월이라고 봐요. 대통령, 윤 대통령이 입당한 직후, 입당할 무렵, 그 직후에 무슨 일이 생기냐? 그 번거지 쓴 분이 구속되잖아요. 명태균 눈에 번거지 쓰고 기운이 안 좋다고 했던 그분이 최은순 씨가 7월 5일에 징역 3년 때려 맞고 법정 구속이 됩니다. 예. 저는 여기서부터 스토리는 시작이 돼요. 그리고 나서 7월 중순에 이제 항소를 하는데 변호인단이 바뀝니다. 9월에 법무법인 클래스가 들어와요. 근데 그 법무법인 클래스의 대표 변호사가 조은희 구청장의 남편이에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뭐 클래스는 뭐 수임해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왜 공교롭게도 대표 변호사가 조은희 구청장의 남편일까? 뭐 그래도 여권의 어떤 그런 뭐라고 의리일 수도 있고 예. 뭐 내가 도와주고 싶다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그것까지 이해돼요. 그런데 남편 법무법인이 수임한 바로 다음 달에 국회의원 나가겠다고 구청장 때려치겠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는 뭐가 있었냐? 윤희숙 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네요. 예. 요게 다 딱딱딱 물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8월에 조희숙이 조은희. 윤희숙 의원이 사퇴하겠다고 하고 예. 9월에 수임을 하고 10월에 구청장 사퇴를 합니다. 요까지 뭐 독자적으로 판단했는지 명이 있는지 그것까지 모르겠어요. 근데 구청장 자리를 당에서 지키라고 하는데 그렇죠. 겁도 없이 버립니까? 정치적인 미화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때 김기현 원내대표 체제였어요. 강하게 만류했고 지른 다음에도 구청장을 던진 다음에도 링 위에 안 올리려고 합니다. 자, 당협위원장이 비잖아요. 윤희숙이 이제 나가니까 당협위원장을 채워야 되는데 요 전 단계로 조직위원장을 만듭니다. 서초갑 조직위원장을 선출합니다. 이거를 여론조사로 했어요. 여기에 자기도 여론조사 해보겠다고 조은희 이제 전 구청장이 됐죠. 사퇴했으니까 여기에 들이밀어요. 근데 배제돼요. 그때 조직위원장 선거에는 아직 나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때 전희경 전 의원이 돼요. 그래서 전희경 전 의원이 당협위원장이 됩니다. 그런데 조은희를 못 막아서 의원이 맞아요. 그때 못 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 이제 이분들이 똘똘 뭉치셨을 거 아닙니까? 조은희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그렇죠.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동일합니다. 예. 조은희를 뺀 나머지 4인의 후보들은 조은희가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막다가 안 되니까 페널티 얘기도 하고 결선 얘기도 하고 이렇게 흘러갔던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어떻게 보면 조은희 말고 이혜훈이나 전희경 등은 뒤에 누가 있구나. 조은희 뒤에. 그거를 경선 단체에도 이미 느꼈을 알고 거예요. 느꼈을 때문에 이혜원 의원은 그 지역구를 원래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전희경 전 의원이 튀어 들어왔을 때 언론에서 다 의아하게 생각했거든요. 네. 정미경도 마찬가지예요. 정미경도 수원 당협위원장 하다가 왔잖아요. 그렇지.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 누군가 이렇게 서초갑이 비니까 뛰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그건 뭐 늘상 정치판에서 있는 일이니까.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던 복병이 갑자기 튀어나온 거죠. 그것도 현역 서초구청장이. 근데 이건 사실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야. 왜냐하면 그러니까 아마 재선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재선하고 강남은 원래 전략공천을 하는 지역구인데 거기에 현역구청장이면은 현역구청장이란 프리미엄을 다 먹고 들어오는 건데 여길 뛰어들어가겠다고 하면 누가 아무리 국민의힘이라 하더라도 누가 그걸 들어오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이렇게 가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페널티를 많이 물고 들어가야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페널티까지 갈 것도 없고 그거는 아예 뭐 출마 자체도 안 되는 다 거야. 반대했던 곳입니다. 윤핵관들이 반대를 네.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뚫고 들어갈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명태균과 김건희밖에 없다고 봐요. 그러네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